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구는 살아있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책이 살아있고 그리고 돈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먼저 떡밥을 깔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돈이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의식이 있더라고요. 돈의 속성, 그리고 사장학 개론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도 돈이 살아있고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물에도 의식이 있거든요. 토끼에도 의식이 있고 강아지한테도 의식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돈에도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에도 의식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산에도 의식이 있는 게 확실하고 지구에도 의식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돈에도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그 돈이 잘 안 와요. 사람도 예쁘다 예쁘다 해야 옆에 자꾸 가고 싶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폐도 차곡차곡 펴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지갑에 차곡차곡 예쁘게 넣어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갑도 쓰지도 않고 그냥 뭐 돈을 몇 개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갑을 꼭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반드시 지갑을 사주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무리 물건이라도 내가 이 물건을 예쁘게 여기고 아껴야 이 물건이 나한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야, 그 돈이 무슨 의식이 있냐, 내가 아낀다고 그게 내한테 뭐 복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치과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양치질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 치아 주인이 이 치아를 신경 쓰고 아끼고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 치아가 주인한테 보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 치아를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고 양치질도 안 해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치아가 주인한테 건강한 치아로 보답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제가 했었거든요. 하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렇더라고요. 사람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이 자식이 크고 또 부모님한테 또 효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건을, 치아만 보자고요. 치아를 자꾸 관리해주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치실도 써주고 치간 칫솔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아가 주인이 이 치아한테 해준 그 노력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튼튼한 치아로, 깨끗한 치아로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저장력을 꽉꽉 세게 해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안 아프게 이렇게 튼튼한 이로 주인한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자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야 진짜 돈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 돈이 아니고 책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책이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널브러 이렇게 막 던져 놓잖아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 책이 나한테 안 열어요. 네, 꼭 그런 면에서는 여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자주 봐주고 그리고 자꾸 정성스럽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저는 이 책꽂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서재라 그러죠. 그 서재를 만들고 나서부터 이 책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만 오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제 방에 서재를 이쪽에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책에 아파트를 사준 거죠. 야, 여기는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있고 집에서 세수도 하고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 여긴 춥고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책들을 예쁘게 꽂아 놓으니까요, 어느 순간 이 책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명버섯돌이야 고마워, 네가 내한테 새 아파트를 사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답할게,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제 눈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명버섯돌이야, 야 착각하지 마라, 그거는 책을 이렇게 좀 소중히 여기니까 신경을 쓰니까 그게 머리에 더 잘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그 말이 맞다고 해서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예쁜 옷을 입혀주고 네일도 케어해주고 그리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훨씬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아끼고 직접 손으로 세차해가지고 왁스 칠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절대 저한테 배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정비도 안 해주고.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어떤 비행기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비행기가 이 조종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식이 있냐 하지만, 근데 그거를 분명히 통계를 내보면 자동차든 비행기든 이 주인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아꼈는 그런 비행기의 사고 확률과 그리고 함부로 막 다루는 그런 자동차 비행기의 사고 확률이 저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냐 결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말이 맞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서재를 작게나마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한쪽 면에 이제 책꽂이를 좀 근사한 걸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책꽂이를 놔두고 책의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책을 예쁘게 가지런하게 좀 꽂아 놓으셨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때부터 독서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세상을 이끄는 상위 1%의 비밀 독서법 최희주 씨 요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빼쓰기 시작했던 그 시기와 제가 이런 책꽂이를 마련해가 제 서재를 가지게 된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우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아파트를 사주고 난 뒤로부터 책을 더 소중하게 제가 여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겸사겸사 원인과 결과가 닭과 달걀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원인 때문에 결과가 된 게 아니고 그 결과 때문에 또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 때문에 또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서로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요, 반드시 서재를 갖추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고명환 씨가 그걸 무기고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총칼, 수류탄 놔두는 그런 핵심 무기고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중한 무기 창고가 있고, 이 책꽂이를 무기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신빙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힘들 때마다 제 핵심 무기고에서 거기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재를 반드시 좀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버섯들이었습니다.